somewhere down the line, we changed and we grew and we fell out of touch as time goes by. Still I'm holding on to you. I know that it's time for me to let you go. I know that it's time for us to part, though it breaks my heart. Baby, it's time for me to face the truth and say it out loud. I don't know you anymore. 안녕하세요, 홍지솔캠남입니다. 오늘은 제 근처에 있는 잠깐 공터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리스토어 작업에 대해서도 한번 브리핑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도색이 된 차들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풍경 괜찮은 곳으로 나와봤습니다. 이번 도색 같은 경우에는 사막색 계열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원했던 컬러 내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도색을 했고요. 약간 사막색보다는 모래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색은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 용인에서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불만족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댓글에도 달아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품은 어디 거냐, 그리고 어떤 카라반이냐, 어디 나라 카라반이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카라반의 이름은 JK 에스코트입니다. 약 10년 전,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국내에서 제작해서 판매했던 풀 FRP 바디의 카라반이고요. FRP 바디만큼 가볍습니다. 750kg 미만큼 카라반이기 때문에 따로 견인 면허가 없으셔도 누구나 견인 장치만 있으면 견인하실 수 있는 카라반이긴 합니다. 다만 앞쪽에 전방 수직 하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국산 카라반 모델입니다.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토리지 박스를 장착했기 때문에 거의 90에서 80kg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70kg 정도, 대부분 400에서 300급 정도 되는 유럽형 카라반들이 수직 하중이 30에서 60 사이로 나가는 걸 보면 제 카라반이 덩치에 비해서 많이 수직 하중이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예전에 올린 영상에도 제 카라반 가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카라반은 발전기를 포함을 해서 600만원에 가져왔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거래했고요. 카라반만 구매한다고 하면 580만원 정도의 카라반입니다. 가격대로 따지면 솔직히 폴딩 트레일러와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온 이유도 있고요. 제가 원했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높은 차고 충분히 울퉁불퉁한 길목이나 방지턱 아니면은 경사로에서 내려오거나 올라올 때 뒤쪽이나 앞쪽이 닿지 않기를 필요로 했고요. 두 번째는 혼자 혹은 둘이서 사용할 때 가장 최적화된 카라반이 제 조건이었습니다. 보이시다시피 딱 이 정도 사이즈면 3명은 좀 위험해도 2명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 저렴해야 될 것.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충분히 말씀을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했을 때 일단 제 마음에는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간혹 조금 큰 카라반을 보면 가끔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문제 때문에 바꾸지는 못하고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가 리스토어하게 돼서 바뀐 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제가 더 개선해 나갈 점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거 같은 경우엔 JK 에스코트 와이드라는 모델과 그냥 JK 에스코트라는 모델이 두 가지 나눠지는데요. 앞에 샤워실 겸 화장실이 있는 모델, 그리고 없는 모델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 거는 보이시다시피 앞에 샤워실이 없는 경우라서 앞에다가 스토리지 박스를 올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와이드 같은 경우의 모델은 전축 하중이 많이 나가는 대신 화장실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다만 화장실이라는 거 자체 하나 때문에 전축 하중을 너무 올리기엔 국산 차들이 버티기가 힘들 정도의 전축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차량이 2000cc나 2500cc 사이 급의 디젤 중형 SUV다 라고 하면 JK 에스코트 모델로 하시는 것도 차라리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모델을 예전에 쓰셨던 분들도 와이드 모델의 경우 화장실을 많이 안 쓰신다는 말씀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안 써봤으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저로서는 만족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박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한 200에서 300m 정도의 적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쓰면서도 부피는 크고 무게는 많이 안 나가는 걸로 해서
많이 구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애프터마켓 따로 구해서 장착한 거기 때문에 튜닝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쪽에 라인, 왼쪽에도 라인이 하나 나와 있는데, 도색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 크롬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 샌딩을 해서 제 워터로 해버렸는데, 이건 차후에 제가 부분적으로 검은색 도색을 해서 꾸미는 방안으로 갈 거고요. 그 외에 뚜껑이나 앞문짝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을 하게 될 경우 열변이 날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도색을 아주 많이 포인트를 주진 않을 겁니다. 해봐야 휠하우스랑 여기 전에 크롬이 있었던 이 위치, 이 정도만 도색이 들어갈 거고요. 출입문 반대편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난해하다고 할까요? 구두선 같은 모양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되는 위치고요. 이 창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라서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신기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커튼을 치기가 참 애매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모난 창이었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은 잘 쓰고 있으니까 뭐 아직 크게 불만사항은 없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주방창 되겠습니다. 이 너머에는 바로 싱크대랑 수도꼭지가 달려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거나 살짝만 열어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블라인드를 쳐놓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창은 보이시다시피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낮에는 이 안에서 안이 보이진 않는데, 밤에는 반대로 안에 불빛을 켜면 안이 보이는 단점이 있기도 해서 커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은 경우 사폭등도 그냥 애프터에서 제가 살짝 붙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태양광으로 자라 충전하고 따로 12V 전력이 들어가진 않고요. 가리면 알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청수 주입구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 자체가 만들 때 설계할 때 이 청수 주입구에서 안쪽으로 가는 청수통 라인이 관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호스를 꽂고 물을 세게 틀어놓으면은 호스가 밖으로 나와버리거나 여기로 반대로 물이 역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양만 10을 주면은 3은 먹고 7은 뱉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같은 경우도 수조를 성수통으로 개조해놨기 때문에 차라리 안에서 20L 보통으로 한 방에 넣어버리는 게 편하지, 이 청수통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른 카라반 쓰시는 분들은 이거 자체에 통을 꼭 쓰기도 하고 많이 씁니다. 뒤쪽에는 보시면 크게 특이한 건 없고요. 다이소에 3,000원 주고 산 랜턴 하나 달아놓고 안쪽에 이제 워터펌프가 있겠습니다. 워터펌프랑 이 수도 라인 자체는 부분적으로 순정이랑 사 제품을 섞어놨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고 당시 있었던 수도관이 라인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 펌프 같은 경우엔 최근에 10년 정도 됐던 그 펌프가 결국엔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9만원 정도 주고 거의 동일한 압력의 다이어프레임 펌프를 구매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 쓸모가 많기 때문에 안쪽에 뭐 이것저것 짐을 같이 넣어 다니고요. 뒤에서 보면 차체 자체는 자주 보기 힘든데 등이 많이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이 등을 가로로 눕혔을 때 10년씩에서 12년씩 사이에 봉고 3 혹은 포토에 들어가는 라이트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고 시에 라이트를 구할 경우엔 다인 측장층에서 제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대나 기아에서 이 부품을 구매해서 장착하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딱 보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전부 다 FRP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뒤에 있는 이 무선 후방 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할 때는 분명히 작동을 해봤고 영상도 잘 나와요. 다만 따로 모니터가 제공되지 않고 핸드폰에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매번마다 연결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 자체를 12V로 따로 나눠서 차대에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면 문제는 없는데, 이게 안 쓰다 그냥 후방 카메라 없이 천천히 조심하면서 후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실력이 늡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그냥 방치, 나중에는 아마 때 되면 선만 잘라서 그냥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폴딩을 제가 일부러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밖에서 보면 좀 상태가 희한하죠? 근데 이걸 펼치지 않으면 안에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 색깔이 원래는 좀 이상한 색의 컨택션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 뜯어내고 사이즈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내서 사용하고 있는 천입니다. 방수 등급은 한 200 정도로 해서 맞췄고요. 제작비는 재료비 2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저희 직접 했기 때문에 싸게 했습니다. 이걸 다른 타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20에서 3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요. 색깔도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이제 출입문 쪽으로 와서 보면 아까 반대편에 똑같은 워터펌프 위치에 전기반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진이 어떤 퓨즈가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건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써보거나 붙여놓진 않았고요. 요게 이제 한점 인입하는 220V 그리고 뭐 이것저것 퓨즈 같은 거고, 이것도 실제로 한 점을 인입하면 출력이 220으로 밖에 쓸 수 있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거의 저는 한전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지만 다니기 때문에 쓸 일이 없고요. 이것도 한전을 했을 때 사람한 자체 배터리 충전할 건지 말 건지 하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퓨즈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2V는 한전 이임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차대 자체 내에 있는 배터리 12V를 뽑아 쓸 수 있는 삼시전적으로 12V 소켓이 하나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필요한 경우 다른 쪽에다가 한 두세 개씩 더 만들어내면은 쓰긴 좋으니까. 출입문 쪽으로 오면 이것도 처음에 제가 차를 가져올 때부터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순정으로 달려있는 옵션은 아닌 것 같고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사온 것 같은데, 센서 등입니다. 차체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요 위쪽에는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LED를 쓴 건데, 밤에는 소감은 안 봤을 때 들어오는 것 마냥 반응도 충분히 괜찮고 광량도 괜찮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알리에서 한 3달러, 4달러 정도 내가 가져간 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 어닝이 달려있죠. 피아마 F45 Ti 제품인데 나중에 구매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피아마 어닝이 가격이 사악합니다. 요거 하나가 80에서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쓰면 편리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돈으로 사라고 하면 다시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문 밑으로 해서 이쪽에 수전 보시면 다른 데는 도색이 잘 되는데 여긴 좀 실리콘이 지금 묻어있죠. 이게 지금 제가 엊그저께 다시 재시공을 해놓은 건데, 안쪽에 보시면 요 밑으로 해서 누수가 발생을 했었고, 그 누수랑 그 복합적인 문제 그리고 열쇠고리대가 파손이 됐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품을 사서 장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이제 누수가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 스텝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없는 겁니다. 따로 20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제가 설치를 한 거고, 차대 프레임에 용접이 아닌 코팅만 해서 설치해놨습니다. 일단 수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에 설치 가능하고요. 전동은 3,01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까지 전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수동으로 설치해놨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싱크대부터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촬영한다고 깨끗하게 닦아놨고요. 싱크대 옆쪽으로 해서 보시면 일반 가정집에서 쓰시는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스를 차단해 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집처럼 안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는 있지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좁은 공간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열이 돼서 더워진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자주 쓰진 않아요. 근데 밖에 모래바람이 불거나 뭐 다른 외부적 요인이 있을 때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들어오셔서 위로 보시면 폴딩된 천장입니다. 이거는 내부기 때문에 도색을 진행하진 않았어요. 흰색으로 그대로이긴 한데, 원래는 여기가 썬루프 같은 창이 있습니다. 닫거나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창이라서 이게 여름이나 아침에 햇살이 따가울 때는 정말 더워요. 그리고 눈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색을 할 때 따로 추가 요구를 해서 이 위에까지 지금 도장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위로 또 솔라 패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형태만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거 뭐 랩핑을 하든 해서 지우면 되니까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앞에 이제 들어왔을 때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딱 제가 잠을 자는 자리입니다. 다리 밑으로 해서 보시면은 에어컨이 달려있는데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220V 한전이 인입이 되어야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배터리 많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220V에서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로 충분한 연력이 있음에도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여기 따로 뜯어서 선을 따로 빼거나 아니면 다른 에어컨 제품을 쓰든 DC 에어컨을 쓰든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에어컨 왼쪽으로 보시면 카라반이라고 써져 있는 이상한 칠판 있죠? 요 안에는 PTC라고 하는 전기 히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220V가 이입되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옆으로 보면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작은 거는 12V가 불이 들어오는데 이건 의미가 없고 물펌프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이걸 켜야만 물펌프 가동이 돼요. 물펌프가 가끔 이제 부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걸 켜놓고 그냥 냅두셨기 때문에 압력이 걸려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안 쓸 땐 무조건 꺼놓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쪽에 두 개 있는 거는 카라반 제 사이드 옆쪽으로 보시면 LED와 LED 사이로 지금 이상한 등 같은 게 보이죠? 원래 저기 형광등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저 형광등이 키든 안 키든 안 켜져요. 왜냐하면 얘도 220V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배터리의 출력을 뺏어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안 쓰는 등. 근데 가끔 뭐 220V로 꼽은 상태로 캠핑을 하게 된다면 쓰긴 쓰겠죠. 근데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제거하면 저기 구멍이 나올 것 같아서 그대로 냅두고 간직하는 중이고요. 스위치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 세무로 따로 커버링이 되어 있죠. 이것도 제가 따로 커버링을 해놔서 리스토어를 한 거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티가 납니다. 세무 감싸두개. 그냥 작은 수납함 정도 됩니다. 리모컨이나 뭐 휴지 뭐 이런 건 없고요. 옆으로 보면 인테리어용 가짜 화분이 따로 달려있는데 여기는 전차주분이 붙여놓으신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스나 이거 이산화탄소 경보기 잠잘 때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설치를 해둔 거고요. 옆쪽으로는 이것도 제가 설치한 걸로 내부와 외부 온도계입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정확해요. 근데 외부 온도는 생각보다 안 맞습니다. 영하 한 3, 4도쯤 될 때 여기선 영하 1도 아니면 0도로 나와요. 이게 바로 이 천장 위쪽 밖에 달려있는데 이 카라반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서 그런지 온도가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그 온도보다 높게 나와요. 그 옆에는 코스트코에서 12만원 정도 주고 구매한 TV고요. LED TV인데 화질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다만 사이즈를 딱 맞추기 위해서 가격대를 감안해서 이걸로 구매한 거고요. 옆에 보시면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 TV를 다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쪽에 누워서 TV를 보려면 그런 다음에 옆으로 돌리면 누워서 TV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브라켓이 있어서 TV를 보는 것도 문제없고 이걸 그대로 돌려가지고 밖으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게 있으면 주행할 때는 옆에 웨빙이나 스트랩을 하나 걸어서 고정을 잘해야 된다는 점. 이거 이 상태로 주행해서 만약에 방지턱을 넘으면 이거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럼 TV가 망가지든 여기 브라켓이 나가든 둘 중에 하나 하겠죠. TV 뒤쪽으로는 이게 이제 디머 타입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실내등 LED를 조절한 디머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져오자마자 바로 작업해줬던 거고요. 안쪽에 달려있는 3000W짜리 인버터, 중국산 제품 같은데 실출력은 200W, 2000W 정도 지속 가능합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고, 요 보이시는 침대 아래로 배터리와 블루투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취침용 매트를 걷어내면 아래쪽에 원판이 나오고요. 여긴 따로 제가 뭐 가죽을 바르거나 아직 작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걸 열게 되면 안쪽에 이제 물탱크가 위치하고 있고요. 표면은 굉장히 더러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락스랑 이것저것 소독 잘 해놔서 깨끗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안에 보시면 지금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프레임만 나있는데
이게 원래 순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기 저 밑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데 일종의 어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10년 전에는 이게 보편화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캠핑 가기 위해서 도착하거나 했을 때 물이 여기까지 찬다고 해요. 그러면 물이 200리터 정도는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물을 채운 상태로 지금도 이걸 제가 경첩을 달아놨으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경첩도 없는 상태에서 뚜껑만 엎어놓고 움직이면 이 안에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100% 옆으로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오자마자 바로 작업했던 거. 공간은 좀 줄어들지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로 고른 게 80리터 수통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물을 집어넣고 닫아 놓은 다음 바로 라인을 저 배수 쪽으로 해서 모터 펌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라인을 쓰고 있어요. 저 왼쪽에 이상하게 보이는 저렇게 막혀있는 부분들은 물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치는 해놨지만 묶어서 그냥 죽여버리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탱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바로 앞으로 해서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닥에 숨어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살짝 열게 돼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전선이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저 안에 한전 인입 충전기, 그리고 제가 넣어놓은 배터리, 납산 200A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배선도 절연 처리 잘 해놨고 거의 열 일이 없어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에서 있던 인디케이터를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설치한 솔라 패널 자체에서도 그 전압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전압이 이 정도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다 라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뒤로 돌겠습니다. 밖에 창문이 있고 그대와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은 4인 정도 앉기가 적절한 사이즈고요. 4인 식탁은 거의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그럴싸한데, 자 지금 아래 보시면 정말 집에서 쓰는 식탁 그대로죠. 근데 이 식탁 자체에 다리가 접어집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다리를 접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침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 매트가 사이즈가 좀 안 맞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침상으로 쓰면 되고요. 저의 경우는 거의 침상으로 많이 씁니다. 그 식탁은 대부분 밖에 야외에다 테이블을 치고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실제로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잘 때 냄새가 좀 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절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 카라반 쓰시는 분들은 이게 가변형으로 침대 형식으로 된다고 하시면 침대 용도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이걸 아까 보시다시피 설치하는 게 무게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들고 귀찮아서 나중에 다리를 떼어버리고 아래쪽에다가 해서 위로 해가지고 이 유압 리프트나 수동 리프트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따로 뭐 작동을 하거나 위에서 핸들을 돌려가지고 위아래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폴딩되는 부분의 천, 요거 하나는 진짜 갈작 벼르고 있었는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서 이번에 도색이 일주일 걸렸으니까 캠핑 못 가는 겸 해서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 높고요. 나중에 비가 오면 어떨지 아직 테스팅까지는 안 됐는데 방수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라반들이 대부분 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스 쇼바가 달려있고 밑에 줄이 안에 달려있죠. 이걸 열면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서 밖으로 바로 볼 수 있는 해치도어 같은 개념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기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자체 용도가 원래는 뭐냐면 여기 아까 테이블 모드나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왼쪽을 바라보면 밖을 볼 수 있어요. 창을 넘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밖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해서 만들어놨고, 와이드 모델은 여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화장실이 따로 팝업 방식으로 설치가 돼요. 근데 이걸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무튼 이것도
자주 쓰진 않지만 있으면 좋은 그런 기능 되겠죠. 그리고 지금 외벽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지금 보시면은 폼블럭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해서 진행 중인 리스토어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천을 교체하자고 하자니 너무 대작업이에요. 이게 다 안쪽으로 매립이 되어 있거나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 위에 덧바르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쪽에 있는 이 굿돌이 나무 소재도 그냥 일반적인 테이프 소재인데, 여기 천장과 이 아래가 굉장히 좀 배기 흉해요. 여기 가려놓은 건데, 요거를 작업하면서 이거 떼버리고 여기만 본 따서 폼블럭으로 전체적으로 이 가죽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도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사놨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거저거 오순하긴 했지만 딱 이 정도 카라반이에요. 저쪽에서는 만약 공간 할애를 잘 한다면 2명 잘 수 있고, 여기서는 넓게 2명, 그래서 4인 카라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명이나 3명이 딱 쓰기 좋은, 그리고 화장실은 없는, 저렴하게 실용성만 다 가지고 있는 카라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 카라반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튜닝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계속 노력해서 나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더 좋은 오지에서 재미있게 캠핑하거나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 서편남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